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나우에서 유호정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뉴스를 짚어보는 프레스나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던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군 당국이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정 씨는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5년으로, 최 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앞으로 일본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안산 시민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당장 형편이 안 되는데도 이사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희섭 안산시장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오늘 프레스나우는 이 연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Our world tour was totally canceled. All of our plans went away, and I became alone. I looked up but couldn't see the stars at night. 그때 저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토닥이며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It might feel like it's always night and we'll always be alone, but the night is always darkest before the first light of dawn. Lif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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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on. 개천절을 전후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또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드라이브스루 집회 역시도 전면 불허하겠다며 강행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수단체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보통의 집회 대신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열겠다고 하자 그것 역시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선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라 논란입니다. 그런데요, 보수단체 중에서도 8.15 집회 비대위는 여전히 차량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으는 지난 광복절과 같은 방식의 집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끊이지 않는 개천절 집회 논란,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우리가 광화문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덫을 쳐놓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덫에 빠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전부 우리 우파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지난 8월 15일에도 코로나를 전파한 주범이 우파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10월 3일에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개천절 집회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변형된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건지.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을 예. 하자면은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기자들에게 광화문 집회를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오전에 미리 배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일부 이제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집회를 중단하려는 기자회견을 할 거다라고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회견 내용문에는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하지 않겠다, 카퍼레이드 집회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니까 결국에 광화문 집회를 아주 중단하는 것이 아닌 예. 카퍼레이드 집회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집회를 중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 집회에 나가는 이런 참석 형식의 집회를 중단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크고 작은 우파 단체들이 덫에 걸리지 않고 카퍼레이드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보수단체 대표 이런 자격으로 참석한 건 아니지만 김문수 전 지사 역시 관련 발언을 예. 했는데요. 10대 이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면서 차 역시 10대를 넘어가는 집회 역시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10대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9대씩 끊는 방식으로라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카퍼레이드 형식의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8.15 비대위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새한국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김문수 전 지사가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 카퍼레이드를 한다는 얘기인데 9대씩 끊으면서 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전체 200대가 참여하는데 한 번에 한 장소에 모이는 게 아니라 9대가 먼저 지나가고 한참 있다가 또 9대 지나가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9대씩 주차 공간을 넓게 사용한다는 뜻인가요? 네, 일단은 뭐 과거 사례를 예. 보면은 일단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게 서울시만 이제 별도로 예.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오늘 지금 방금 보신 이 서경석 목사 같은 경우에는 새한국이라는 시민단체 집행위원장인데 이 새한국에서 이전에 얼마 전에 카퍼레이드 집회를 했었죠. 근데 예. 당시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만 10대 이상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조치가 있어서 9대가 먼저 출발한 후에 약 한 100m가량 떨어져서 나머지 차량이 이제 움직이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문수 전 지사의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라도 200대 모든 차량을 이제 동원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집회마저도 이 예. 금지 통보를 내리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걸 것이다라고 얘기를 예. 하기도 했습니다. 9대씩 끊어서 100m 간격을 두고 움직인다. 만약 이제 이게 허가가 된다면 10월 3일 개천절 당일날 이 광화문 일대는 엄청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이 지금 새한국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카퍼레이드 집회 방침과는 또 다르게 원래 여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했던 8.15 비대위 주최의 또 집회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복절 집회 당일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광복절 집회를 굉장히 크게 열었던 비대위가 바로 이 8.15 집회 비대위거든요. 예. 근데 이 비대위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다르다라면서 우리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처음부터 고려했던 적이 없다. 예.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기존과 같은 방식의 집회를 고수하겠다라면서 예. 집회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바로 경찰이 금지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 금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늘 오전에 법원에 행정소송 가처분 예. 신청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아직
이 접수가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번과 동일하게 기존 방식대로 할 거고 뭐 김문수 전 지사 쪽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뭐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예. 우리는 또 다르다라면서 뭐 내부에서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예.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최근에 정부라든지 문 대통령이라든지 자신들을 마치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모는 어떤 이런 행태에 반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천절 집회를 꼭 예.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제 또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주도해서 아마 이제 예정대로 하겠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정 기자, 얼마 전에 인천지법에서 집회 허가를 내주면서 까다로운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집회 조건을 단 그런 허가 사항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놀랐다라는 이제 반응이었어요. 어떤 내용을 달아서 집회 허가를 한 건가요? 네, 판사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집회를 허가하면서 이 인천지법이 뭐라고 했냐면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그리고 지금 이 감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 예. 모두 다 고려한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회를 허가하되 이런 조건을 지켜라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을 예.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99명 안으로 인원을 제한을 하고요. 또 참석하는 사람들 체온 재고 이 규격에 맞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예. 물론이고 이 참석한 사람들이 2m 이상 떨어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 모두 다 명부를 작성하고 이 명부를 2달 이상 보관한다는 것, 예. 뭐 이런 내용의 조건들을 실제로 다 걸고 집회가 이걸, 끝나면 네. 바로 해산한다. 저 조치도 있죠. 그렇습니다. 조건도 있죠. 예. 이대로 지키는 조건 하에서만 집회를 진행하라라고 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걸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이게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 집회가 지난 21일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부천시가 이 내용을 이제 실제로 공개를 했는데 지켜졌다라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정인력이 투입이 됐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참석 의자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저기에만 이 참석자가 앉을 수 있도록 예. 이 집회를 진행을 했고 뭐 체온 재고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거야 당연히 이제 지켜진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부천시에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 집회는 넘어갔지만 예. 만약에 이 99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집회, 더 많은 인원들의 집회가 신고가 된다면은 예. 그것까지 관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면서 좀 어려움을 표하기도 예. 했습니다. 집회 참석자가 90명인데 이 90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법원이 내건 조건을 잘 지키는지 그것을 감시 감독할 경찰과 행정병력이 무려 240명 정도. 그러니까 2배 이상의 또 행정력이 낭비된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런 집회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또 판사의 입장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인 만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저간의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미 기자, 문제는요. 지금 이 8.15 이 비대위가 추구하고 있는 집회가 10월 3일 날 열릴 수도 있는 그 개천절 집회가 방금 이 인천지법에서 내린 그런 조건하에 만약 허가가 된다면 참석자들은 분명히 90명을 넘어설 것이고요. 또 이런 6가지 부대 조건을 과연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신뢰할 만한가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최인식 비대위 그 사무총장이요. 지키겠다라고 지금 지키겠다? 지키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모인 상태에서 2m 간격을 유지할 거고 마스크도 쓸 거고 예.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방역 수칙을 모두 다 지킬 건데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정부가 조건을 더 많이 내걸어라. 그럼 우리 예. 다 지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15 광복절 집회 때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잘 지도부의 통제에 참석자들이 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이제 요정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김문수 전 지사 새한국이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그 집회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감염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면 허가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경찰 역시도 예. 9대까지 차량 한 대당 한 명씩 9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오늘 이야기한 게 이게 그냥 9명씩 100m씩 떨어져서 9대가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집회 신고를 그만큼 해야죠. 그러니까 차량 200대가 한 번에 모입니다라고 집회 신고를 하면 신고가 허가가 안 되죠. 차량 카퍼레이드도 집회 신고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9대씩 모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총 한 20개 200대니까요. 넘는 200대라고 하면 총 20곳 열이죠. 넘는 단체가 그 개수에 맞는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게 건건이 다 집회 신고가 허가가 나야 되는 이제 그런 절차를 사전에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경찰은 9명까지는 예. 9대까지는 지금 이제 마지노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건건이 9대마다 집회 신고를 하고 그게 다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뭐 100m든 200m든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마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이제 또 집회가 막 거기 극에 달하고 막 클라이막스가 되면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 몰려 나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돌발 행동이 있을 경적을 가능성. 울릴 수도 있고. 예, 경적을 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 예. 밖으로 뛰어나오거나, 뭐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거나 하는 이제 그런 돌발 가능성을 지금 경찰은 계속 예.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8.15 집회 지난번에도 뭐 몇백 명 정도가 허가된 수준이었는데 몇천 명이 모였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경찰이 다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허가를 다 받고 카퍼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해도 마음을 다 놓을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는 허가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는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도 개천절의 집회는 불허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인데 같은 당 소속의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또 생각이 다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좀 여권 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의 자유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차 한 대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채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소위 과거에도 차량 시위라는 게 있었고 이게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인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정세균 총리가 밝힌 방침과 지금 정부의 방침과는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있는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과 맥을 좀 같이 하는 발언일 수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집회 허가를 내준 부장판사가 6가지 방역 조건을 잘 지킨다면 집회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적 가치다.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아마 그 맥락에서 드라이브 스루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윤명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 또 그런 엄격한 방역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집회를 하는 거 물론 최대한 보장이 돼야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행정력 손실 그리고 교통 혼잡 다른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손실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인천지법 그 6가지 조건 중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마스크를 쓰는 전제가 아니고 마스크 중에도 KF80이나 94만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꽉 조이는. 요즘 여름에 더웠을 때 우리가 덴탈 마스크, 침 튀는 것만 막으면 되는 정도의 마스크 이게 아니고 KF80이나 94라고 아주 못 박은 게 저는 눈에 띄어요. 인천지법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정말 고민 끝에 내놓은 어찌 보면 솔로몬의 지혜 같아요. 지난 8.15 집회 때 서울 행정법원이 그걸 무턱대고 인가를 해줘서 100명만 모인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최현무 기자는 수천 명이라고 했지만 수만 명이라고 집계하는 측은 또 그렇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550명을 넘는 숫자가 확진자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미 물꼬가 터져버린 전례가 있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사들은 우리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과잉금지 원칙 뭐 아시겠지만 국가의 안보 질서나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키다 보면 집회 결사의 자유 허용해야죠. 그러나 아까 20일에 인가를 해준 이 부천에서의 종교 집회는 성격이 달랐던 게 그 다음날 집회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아주 제한된 목적의 종교 집회였고 실제로 2m 간격을 유지했고 참석 인원도 100명을 넘지 않았고 옥외 집회였지만 그러나 이번 개천절 집회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안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난 8.15 때 이미 본물이 한번 터져버린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주최 측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군중 심리라는 게 전체 또 익명에 파묻혀버리면
통제가 안 될 수 있다. 예. 정세균 총리는 그런 점에서 중앙 재난대책본부 본부장 입장에서 단호하게 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재명 지사는 만약에요 경기도 내 일원에서 똑같은 집회 신청이 들어와서도 저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을까? 예. 본인이 방역 당국의 책임자 신분으로 만약에 얘기를 예. 할 수 있었어도 저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을까? 지금은 전 이재명 지사가 조금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자꾸 지금 관전자 내지는 논평자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충돌이 다른 의견이 나온 거 아닌가. 예. 이런 얘기는 굳이 이재명 지사가 숟가락 하나 올리지 않아도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공의 질서 또 안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은 코로나가 무차별로 확산이 될 수 예. 있는 고비라고 방역 당국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방역 당국의 얘기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지금 개인의 뭐 자유, 권리, 예.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거보다 좀 더 우선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연속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 세 자리 숫자대로 넘어섰습니다. 100명을 넘어섰는데 우려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낙연 대표에 이어서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나왔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방역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15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사실 정부 당국이 설명하기를 코로나 자체가 거의 다 진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8.15 집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국민의힘과 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이번 10월 3일에는 다시는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고 오시는 분들이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굳이 하여튼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상관없이 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방법으로 막을 방법이라는 건 없는 거죠. 예, 최영호 고문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빌미를 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에 빌미를 주고 그것은 곧 국민의힘의 지지율 또 하락 또는 타격으로 가니까 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선긋기 해야 되고 선긋기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회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의 목적지는 항상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공공 복리와 이 방역이라는 큰 전제하에서 보면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금 이 방법치고는 제일 위험한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제한하는 우리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이번에 좀 막아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인천 지법에서 한 건 참 좋게 봤는데 거기에 사실 저는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어떤 제재 조항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이제 절충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상권 뭐 청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이 정도의 지금 구상권을 청구할 테니 공탁금을 내세요 등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진화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번 지금 엄중한 시절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